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원내 지도부가 총선 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협치의 시험대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회동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경희대 이진곤 개원교수, 차재현 부산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청와대를 여야 3당 대표가 찾았습니다. 박 대통령과의 만남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분위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20대 국회가 사실 여소야대 국회인데 예. 가장 중요한 것이 과연 정부 여당과 또 야당과의 협치가 과연 되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제 20대 국회의 협치를 위한 예. 아주 소중한 단추가 잘 깨어졌다. 오늘 조간신문에도 여러 군데서 넣은 이 제목을 보면 이 지금 협치의 첫발, 협치의 물꼬를 텄다. 그런 측면에서 아주 긍정적으로 다들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물론 이 첫 번째 만남에서 모든 현안이 다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첫 술에 배가 부를 수가 없다고. 저는 일단 어제 대통령께서 이 야당의 원내대표들하고 상당한 개인 맞춤형 인사를 하는 그 장면부터 예.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 국회와의 협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이 제스처를 제대로 보여준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는 네. 저는 사실 앞으로 개원되는 20대 국회에 나름대로는 조금 빠른 감은 있지만 조금 낙관적인 기대를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대동소이한데요. 분위기도 괜찮았다고. 또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 정치 지형이 바뀐 겁니다. 여의도 정치 지형이 바뀐 예.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적응해 가려는 그런 첫 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시도였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도 또 그 결과도 보면 무난했다 이런 평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점에서는 또 서로 견해를 같이 하고 또 앞으로도 이제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정례화하는 것, 만남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또 여야 간의 현안, 경제 현안에 대해서 점검 회의를 갖도록 했잖아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앞으로 그렇게 회의를 하고 같이 논의한다, 이 자체가 바로 협치죠. 그런 점에서 일단 출발은 좋았다. 네. 근데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예. 6개 그 합의 사항과 정례적 얘기를 비롯해서 조금 더 자세히 후에 짚어보기로 하고요. 어제 분위기상 좀 짚어봤는데 처음에 만날 때 3당 원내대표들에게 덕담을 한마디씩 건넸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지금 언론에서 부각되는 거는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에게 유재석 닮았다는 얘기로 정말 예. 하기엔 웃음바다가 예. 한바탕 이뤄졌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덕담 어떤 게 기억나세요? 저는 지금 맞춤형 아까 인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일단 우상호 원내대표한테는 시를 잘 쓰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우상호 원내대표가 연세대 국문학과를 나오고 나름대로는 그 학창 시절에 시도 쓰고 네. 등단한 등단, 작가입니다. 예. 그런 걸 알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상당히 인상적인 대목이었던 것 같고, 정진석 원내대표한테는 아주 팔씨름 잘하신다면서요. 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한테는 또 원내대표 이번에 3번째 하신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이 국회의 여러 가지 현안들 잘 해결하실 것 같다는 득담을 하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책위 의장들한테는 네. 김강림 정책위 의장한테는 진돗개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도 진돗개 좋아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취미가 같다는 이 지금 예. 코드로 맞추고,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한테는 갈무리라는 노래를 좋아하신다면서요 하면서 갈무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김성식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위 의장. 예, 정책위 예. 의장. 그러니까 유재석 닮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김성식 정책위 의장이 네.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아까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야당을 국정 파트너 인정하고 뭔가 이분들하고 내가 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교감을 할 수 있는 뭔가 이 키워드를 갖고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자체가 저는 하나의 변화의 시발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어제 인사할 때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먼저 인사를 이렇게 건넸습니다. 그렇죠. 좀 예. 달라진 위상이라고 볼 수 일당이 있겠죠. 이제 더불어민주당 일당이 됐으니까 거기에 대한 국민의 선택이거든요. 예. 국민의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굉장히 존중한다는 뜻이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맞춤형 인사라는 것도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또 존중, 그다음에 서로 또 양보할 어떤 자세, 기본적인 서로가 협의해서 만약에 이게 이제 대화, 토론 이런 것을 통해서 타협의 정치가 이루어지자면
제일 전제가 뭐겠습니까? 서로 양보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예. 존중한다 그런 자세가 기본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일일이 그분들의 그 뭐랄까 특성 같은 것을 미리 알고 한다는 것은 뭐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자체가 상대방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의 노력을 기울인다. 이 점에서는 어제 박 대통령도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그런 스타일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변화가 앞으로 우리 정치 이제는 싸우는 게 아니고 이제 서로가 협치해 나가는 이런 그런 쪽으로 이제 진전될 것이다. 이런 예. 기대를 국민에게 주었죠. 예. 네. 어제 합의한 사항이 6개입니다. 주요 합의 내용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3당 대표 간 회동이 정례적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예. 한 3달에 한 번씩 만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어저께 대통령께서 이거 국회와 소통을 하겠다고 이제 의지는 충분히 내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거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사실 좀 문제가 있는 회담이 될 수 있었지만 이렇게 만나겠다 하면서 나름대로 본인 스스로가 틀을 만든 거죠. 제도를 예. 만든 거죠. 그러니까 매 분기마다 만나겠다. 이러니까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내년 그러니까 임기 말까지 따지면 앞으로 한 6차례 정도는 더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다음번부터는 아마 지금 어제는 원내대표하고의 만남이었지만 다음부터는 3당 대표하고 만날기로 하셨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 말고 필요하다면 또 내가 자주 만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여야 간 그 현격한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자주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면 좁혀질 수 있고 타협의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 주목되는 변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이 가습기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 좀 특별히 철저히 하길 바란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뭐 진행에는 좀 탄력을 받겠네요. 지금 예. 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통령으로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게 2001년에 시판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이게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원인 불명의 그런 예, 저 환자가 생기기 시작한 것이 2006년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원인 밝혀진 것이 2011년이고 이러면 박 전 정부에 있어서. 대통령으로서는 나하고 내가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억울함은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야당 측도 이걸 박 대통령한테 너무 따지고 든다든지 책임지라든지 무슨 뭐 정부 입장이 뭐냐든지 사과하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야당도 뭐 정치 공세로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가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이게 영수회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과가 없었던 이유, 결과는 오히려 항상 좋지 않았던 이유가 예. 바로 그런 속으로 한쪽은 따지고 들고 사과하라고 윽박질러 대고 다른 한쪽은 난 책임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런 문제성인데 현기원 정무수석이 왜 이거 시작하기 전에 뭐라 했냐면 송곳 같은 그런 대화가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가습기 문제도 야당에서 그 정도 박 대통령이 이제 어제 설명해준 그 선에서 서로가 이해를 하고 문제는 앞으로 이것은 그 원인은 이미 밝혀졌으니까 앞으로 뒤 사후 수습을 제대로 여야가 같이 또 정부와 함께 제대로 해나가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겠습니다. 예, 이 가습기도 가습기지만 어제 여야가 중점적으로 좀 언급을 한 내용도 달랐습니다. 어떤 이슈를 강조했었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 국정 그 계획을 위해서 쭉 예. 꾸준하게 추진해왔던 그 노동개혁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제 지금 그 구조조정 문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금 뒷받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 협조를 구했는데 근데 야당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고 하면 노동개혁 문제 같은 경우는 노사 간의 합의 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나도 그건 잘 알지만 시간이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북핵 문제인데요. 북핵 문제로 불거진 남북 관계가 지금 상당히 그 경색 국면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야당 같은 경우는 아무리 북핵의 그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그 징계는 가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는 병행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럴수록 오히려 더 대화를 먼저 할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계속적으로 대화를 해봐도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 문제를 좀 더 압박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먼저 해결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대화가 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가 나와서 하신 얘기가 우리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남북 정상회담까지 이야기했는데 아마 대통령 태도로 봤을 때는 네.
임기 안에 남북 정상회담은 없을 것 같다. 그 이야기했고 또 야당이 또 강력하게 또 주장했던 문제가 바로 세월호 조사의 그 기간 예. 연장을 위한 세월호 그 법의 개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했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상당히 이 찬반 양론이 되게 엇갈린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본다면 대통령께서는 이 지금 세월호 이 조사의 그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친 셈이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물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거든요. 예. 어차피 서로의 견해가 워낙 다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자주 만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는 뭐 중간점에서 어느 정도 타협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곡으로 지정해달라는 야당의 요청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론 분열 일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국가보훈처에 어느 정도 결정을 해라 얘기를 했습니다. 좀 곧바로 내부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기념곡 지정될지로 주목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근데 아마 평가하시는지요? 그것은 그러니까 5.18에는 아마 적용할 수 있을 정도 빨리 예. 결정될 일은 아닐 것 같고요. 그 박 대통령으로서는 뭐냐면 그 이상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박승춘 그 보훈처장이 이제 이건 내 선을 떠났다든가 내 선 네네. 넘어섰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한 걸 가지고 야당은 그 대통령 아니냐 그 위에 선이. 근데 박 처장이 말한 것은 국민 사이에 이렇게 찬반 그 여론을 비등하고 있으니까 네. 이것은 내가 어떻게 한쪽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뜻으로 했는데 야당은 그걸 가지고 도로 대통령을 공격할 거리로 삼았다. 이런 것부터가 뭐냐면 서로 이 공격의 거리만 찾는 그런 모습을 보인 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야당은 물론 그걸 가지고 이제 임을 위한 행정곡 가지고 기념곡으로 공식 기념곡으로 이제 하고 싶다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네. 그 배경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도 여야뿐 아니라 국민들의 그 공감대를 얻어서 그야말로 이 5.18 그 공식 행사의 공식 기념곡으로 나올 때 국민 모두가 그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는 너무 이것을 촉박하게 생각하지 말고 네. 예?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화합하는 그런 5.18 기념식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니까 대통령 말씀은 이번에 당장 어떻게 바꾸도록 그렇게 급박하게 할 일은 아니다. 좀 예. 더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고 특히 이제 보훈처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좀 해가지고 예.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어느 한쪽으로 해준 게 아니라 대통령은 거기서 말하는 한 발을 뺀 셈이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네, 국민 공감대를 얻는 예. 게 우선이지 않겠냐는 말씀이시군요. 어제 여야 3당 원내 지도부와의 회동이 88분 동안 네. 진행이 됐습니다. 과거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어제 해동 전에 총 그러니까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난데 한 6번 정도 6번을 했습니다. 6번 그 야당 지도부를 초청해서 회담을 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막 길게는 2시간, 예. 짧게는 50분 정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어제 82분 정도는 그 아마 지난번하고 거의 유사한 그런 길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시간보다는 사실은 내용이었거든요.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제 청와대에서 뭐라고 이야기는 우리도 이렇게 안인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할 정도로 사실은 상견례 정도로 끝날 거라고 봤는데 네. 어쨌든 한 6가지의 합의사항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진전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러니까 이번 앞서 6번, 어제까지 7번의 모임에서 대통령께서 이 야당 지도부와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신 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첫 번째 취임해갖고 야당 지도부를 단독으로 초청해갖고 2시간 동안 만찬하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대통령께서는 좀 밥자리를 내는데 조금 인색함을 좀 바꾸는 쪽으로 좀, 예. 좀 방향을 틀었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정례적으로 야당 대표들을 모실 때는 좀 그 식사를 대접하면서 좀 허리띠 풀면서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마련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예. 그거는 옳은 지적인데 그뭐 일리가 있는 지적인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또 바꿔놓고 생각하면 뭐냐면 요즘 이렇게 정부도 말이 민생 또 경제 절박하다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런 문제를 같이 논의하자는 이런 자리에서 밥 먹으면서 느긋하게 하는 모습을 국민한테 보여주는 게 좀 신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대통령의 이 리더십은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여유를 보이면 국민들도 또
좀 마음을 안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지금 차 교수 지적했듯이 만찬이든지 이렇게 하면서 느긋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좋았을 텐데 하는 그건 있죠. 예. 밥 얘기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당시에 밥만 먹고는 회동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6번의 회동, 지난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 봤을 때 가장 성과 없었고 가장 분위기 안 좋았던 회동은 언제였을까요? 저는 두 번을 꼽습니다. 한 예. 번은 옛날에 국회 사랑제에서 네. 그 2013년 9월인가 그때 김한길 그때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하고 했을 때 그때 아주 냉랭했죠. 왜냐하면 그때는 국정원 뭐 대선 개입 문제 그때 누구죠? 최동욱 예, 최동욱 검찰총장 뭐 예. 이른바 후보자 찍어내기 문제. 문제 이것 예. 때문에 해가지고 서로 아주 냉랭하게 헤어졌고 그다음에 한 번이 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언제냐면 2015 작년이죠. 작년 10월달에 그 문재인 전 대표도 같이 했었는데 근데 국정교과서 문제로 그 문재인 대표하고 아주 그 이견을 그대로 드러냈고 그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때도 말이죠. 그 이제 뭐 노동개혁 문제라든지 자유무역협정 같은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또 입장차를 크게 드러내고 함으로써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서로가 뭐 아주 냉랭하게 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접점도 찾지 못한 바로 이런 게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네. 그런 회동 같은 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회동할 때는 서로가 양보할 마음, 서로가 이해할 마음을 가지고 모였어야 되는데 한쪽은 공격할 마음만 가지고 모이고 한쪽은 자신의 해명만 할 그런 자세로 이를 서로 만나면 결과는 안 좋아지기 마련이죠. 네. 네, 지금 계속 화면에도 이제 나오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분홍색의 약간 긴 재킷에 약간 회색 바지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또 3당 대표들은 넥타이 색깔이 좀 약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이제 예. 박근혜 대통령께서 붉은색 계통을 입었다 이래서 뭐 새누리당 색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그거보다는 상당히 톤 다운을 시켰지 않습니까? 파스텔 톤의 약간 그렇죠. 분홍빛이었죠. 그러니까 예. 이 분홍색 이것이 어떻게 보면 화합하고 포용하려는 예. 그런 좀 안정적인 감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옷 색깔도 상당히 신경을 쓰신 것 같고 그러니까 3당의 원내대표들도 이 지금 이제 넥타이는 자신의 당의 색깔을 맺죠. 근데 이제 한 분이 약간 좀 다른 색깔을 맺는데 우상호 원내대표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 지금 빨간색과 파란색이 교차돼요.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는 새누리당의 색깔과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이 섞였다. 그래서 자신은 일종의 협치 넥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화합의 그런 의미를 보였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3당의 색깔이 다 드러난 만큼 이 3당의 색깔이 각자 개별적으로 튀는 것이 아니라 조화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 정치권도 타협과 상생의 문화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끝으로 박근혜 대통령 임기 이제 얼마 안 남았고요. 여소야대 전국 제3당 출연까지 정치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협치에 대해서 어제 분위기상으로는 두 분 다 어느 정도 고무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 협치가 쭉 임기 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간략하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수님. 예,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치라는 것은 예. 서로가 자기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서겠다는 이런 자세, 그다음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겠다는 자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협치는 불가능하죠. 예. 그런 점에서 또 이제까지 보면 3당 체제 때도 뭐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협치의 이상적인 모델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말하자면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은 셈인데 이 계기를 살려내느냐 못 내느냐는 정치 참여하는 그 당사자들 모두에게 달렸습니다. 네. 박 대통령 또 3당 그 지도부 이 모두에게 달린 문제니까 이 계기를 이 모멘텀을 제발 좀 살려내 주셨으면 하고 바라고요. 이제 와서 임기 얼마 안 남아서 대통령은 충분히 양보할 그 자세가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야당이 특히 이게 너무 힘자랑만 하지 말고 이 박근혜 정부가 실패하면 바로 그것은 이제 지금은 정치의 책임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야당의 실패이기도 하다. 네. 이 점을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차 교수님. 정치에서 완성이나 완패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지금 이제 19대 국회를 보면 항상 여당은 완성을 하려고 했고 예. 야당은 완패를 막기 위해서 강력하게 반대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황금 분할이다. 어느 일방이 독주하지 못하고 협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민심이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민심이 예. 만들어준 이 뜻을
여야 각 당의 주체들이 열심히만 따라간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생산적인 정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힘을 갖고 있는 정부 여당도 또 원내에서 다수를 갖고 있는 야당도 어느 한쪽도 자기 목소리를 내세우기보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충분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3당 원내지도 회동과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광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